60 하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100을 기준으로 하면 중간 정도로 보아도 되나요? 그러면 60세 하면 어떠세요? 이제는 저무는가 하고 생각되세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자칭 인기 강사 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요즘 자식한테 카톡 보내면 일십 당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아니 저도 그래요. 아침에 잘 지내냐 보내면 저녁 8시에 네, 한 글자. 그것도 고마운 겁니다. 어떤 분은 3일 뒤에 답장 와요.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 응응. 이게 뭡니까? 눈알 2개예요. 눈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왜 자식들이 우리를 피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편하게 들어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 집 얘기네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 제 친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 딸이 45살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대요. 친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전화했죠. 야, 너 미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을 왜 때려쳐? 딸이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 나 번아웃이 왔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럼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요. 번아웃? 그게 뭐야? 우리 때는 말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꾹 참고 다녔어. 너는 너무 약한 거야.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조금만 힘들면 번아웃 어쩌고. 여러분, 이 순간 딸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음의 문이 쾅 닫힙니다. 그리고 딸은 생각하죠. 아, 엄마한테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엄마는 내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엄마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우리는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부모였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좋은 부모였던 방식이 이제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거 마치 뭐냐면요, 윈도우 XP로 평생 컴퓨터 잘 썼는데 갑자기 윈도우 11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업데이트 해야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XP가 최고야. XP로 다 되는데 왜 바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엔 키오스크에 인공지능으로 챗GPT에 휴머로이드 로봇이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이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해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어머니는 70대신데요. 아들이 멀리 살아요. 아들이 어느 날 명절에 찾아왔어요. 3년 만이에요. 엄마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침부터 부엌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 아들 좋아하는 것들 다 해야지. 육개장 끓이고 잡채 볶고 전도 부치고. 아들이 도착했어요. 엄마가 상 차리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아침부터 다 해놨어. 어서 먹어.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 저 요즘 간헐적 단식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그것도 저녁에만요. 뭐? 단식. 그러니까 너 요즘 살이 빠진 거야. 안 돼. 먹어야 돼. 엄마, 이게 건강에 좋대요. 저는 괜찮아요. 건강에 좋긴 뭐가 좋아. 엄마 국 한 그릇만 먹어. 여러분,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 아들 잘못? 둘 다 안 잘못했어요. 엄마는 사랑으로 국을 끓였고 아들은 자기 방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엄마는 국 먹기가 사랑받기로 생각하고 아들은 국 안 먹기가 내 삶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아들은 억지로 국 한 그릇 먹었어요. 엄마 마음 상할까봐. 근데 표정이 어둡습니다. 엄마도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정성껏 끓인 건데 왜 저렇게 먹냐? 둘 다 불편한 하루를 보내고 아들은 다음날 일찍 떠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안 왔어요.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40 넘은 자식한테 아직도 너 옷 그렇게 입고 나가려고? 하시는 분? 많으시네요. 저도 그랬어요. 제 아들이 올해 43인데요. 작년에 제 생일날 왔는데 청바지에 구멍 뚫린 거 입고 왔어요. 이만한 구멍. 거기다가 바지 길이는 왜 그렇게 긴지. 질질 바닥에 끌려서 동네 청소부가 따로 없어요. 제가 그랬죠.
야, 너 옷 살 돈 없니? 아빠가 돈 줄까? 아들이 뭐래요? 아빠,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이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구멍 뚫린 게 디자인이야? 그럼 우리 때 입던 걸레는 명품이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럴까요? 자식이 40이 넘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내가 뭘 알아 하는 모드일까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자식 키우는 나를 키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의 정체성은 부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애 밥 먹였나? 저녁에 퇴근하면 애 숙제했나? 주말에도 애 학원 보내야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게 애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가 40이 됐어요. 결혼도 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죠? 제 친구 이야기예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아들네 집에 놀러 갔대요. 손주 보러요. 손주가 이제 돌 지났어요. 친구가 보니까 손주가 바닥에서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아기는 항상 이불 위에 있어야 하고 깨끗한 옷 입혀야 하고 그랬잖아요. 친구가 며느리한테 그랬대요. 애 왜 이렇게 바닥에 놔둬? 더러운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요즘은 이게 교육법이에요. 감각 발달에 좋대요. 감각 발달?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어도 다 컸어.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대요. 마스크 벗고 KF94 쓴 것처럼. 그날 이후로 친구는 아들네 집에 못 가요. 며느리가 어머니 바쁘시죠 하면서 안 오게 만든대요. 여러분,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할머니가 틀렸어요? 며느리가 버릇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할머니는 할머니 시대에 맞게 키웠고 며느리는 며느리 시대에 맞게 키우는 거예요. 문제는요, 할머니가 내 방식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아는 어떤 아버지는요, 아들이 대기업 다녀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삼성 다닌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들이 갑자기 말합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유튜브 하려고요. 뭐? 유튜브? 그게 뭔데? 삼성 때려치고 유튜브를 해? 아버지, 요즘은 유튜브가 직업이에요. 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취미로 해. 회사는 다니면서 해. 너 미쳤니? 여러분, 이 아버지 이해가 가시죠? 저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때는요, 대기업이 성공이었어요. 평생 직장이었고, 명예였고, 자랑이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요, 대기업이 그냥 회사 중 하나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연봉이 아니라 삶의 의미예요. 의미,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의미보다 생존이 중요한 세대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는 결국 아들하고 5년째 안 만난대요. 아들은 지금 유튜브로 월 500만 원 법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도 몰라요. 연락을 안 하니까.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이유가 뭘까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40년을 우리는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내 꿈? 접었어요. 내 하고 싶은 것? 나중으로 미뤘어요. 내 건강? 자식 학원비 벌느라 챙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 자식은 컸고 우리는 남은 게 빈둥지예요. 텅 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식한테 연락하고 자식 인생에 끼어들고 자식 걱정하면서 하루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식 키우느라 끝난 게 아닙니다. 60 이후는요, 나로 복귀할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68세인데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느라 자기 인생을 못 살았어요. 자식들 다 독립하고 나니까 집에 혼자 남았어요. 처음에는 우울했대요. 나는 뭐하고 살지? 애들은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전단지를 봤대요. 플라워 아트 초급반 모집. 할머니가 생각했대요. 나 꽃 좋아했는데 한번 해볼까? 처음엔 손도 떨렸대요. 이 나이에 뭘 배워.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장미 꽂고 리본 달고 3개월 배우고 나서 할머니가 결심했어요.
나 작은 꽃집 하나 해볼래. 자식들이 반대했죠. 엄마, 무슨 꽃집이에요? 나이도 있으신데 편히 쉬세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평생 너희 뒷바라지 했으니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지금 그 할머니 작은 꽃집 운영한 지 3년 됐어요. 매출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돼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60 넘어서 내 이름으로 산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자식들이 이제는 엄마를 자랑합니다. 우리 엄마 꽃집 하세요. 진짜 멋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오늘 황금 법칙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세요. 법칙 하나,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 자식한테 말하고 싶은 거 절반만 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를. 그래, 힘들겠다로 바꾸세요.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얘긴데를. 내 생각은 어때로 바꾸세요. 왜 전화 안 하냐를 오늘 날씨 좋다로 바꾸세요. 말은요, 소금 같은 겁니다. 조금 넣으면 맛있는데 많이 넣으면 못 먹어요. 법칙 둘, 기대를 낮추고 감사를 높여라. 자식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매일 전화해야지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고마워로 바꾸세요. 명절엔 당연히 와야지를 오면 좋고, 못 오면 어쩔 수 없지로 바꾸세요. 기대를 낮추면요, 모든 게 선물이 됩니다. 전화 오면 대박, 선물 보내면 로또, 집에 놀러 오면 횡재. 법칙 셋, 나에게 투자하라. 여러분, 60 이후에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림 그리고 싶었어요? 배우세요. 춤추고 싶었어요? 추세요. 여행 가고 싶었어요? 가세요. 이 나이에 뭘? 이 말 금지. 이 나이에 딱 좋지. 이렇게 바꾸세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할게요. 제가 아는 82세 할머니 있어요. 이 할머니가 작년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기절초풍했죠. 엄마, 82세에 무슨 수영이에요? 물에 빠지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82세니까 배우는 거야. 90세 되면 너 못 배우잖아. 지금 그 할머니 25m 자유형 합니다.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 근데 도착은 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88년 인생 중에 제일 신난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예요. 우리를 늙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나는 이제 끝났어, 이 마음입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60 이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비워야 할 때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남들로 채웠다면 이제는 남에서 미움을 빼고 나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우리 인생의 일부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오늘부터요. 자식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그 시간에 나를 위해 뭔가 하세요. 산책하세요. 책 읽으세요. 친구 만나세요. 새로운 거 배우세요.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식 생각 덜 하면 자식이 우리를 더 찾습니다. 왜냐고요? 행복한 부모는 자식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거든요. 행복한 부모는 자식이 닮고 싶어 하는 부모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내 인생을 산다. 당당하게, 즐겁게, 아름답게. 이게 바로 60 이후를 사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